오늘은 중국의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두고 정말 상반된 두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먼저 흔히들 말하는 그 거대 계획 이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이론이 진짜 맞는지 경제 데이터랑 실제 현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이야기는요. 중국 부동산 시장을 그냥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장기 전략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호황과 불황이 사실은 다 의도된 거라는 거죠. 마치 거대한 경제 체스판 위에서 한 수 한 수 두는 것처럼 말이에요. 과연 이게 정말 엄청난 전략일까요? 아니면 그냥 위험한 착각에 불과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강력한 반론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거대 계획 이론의 첫 번째 주장부터 한번 볼까요? 2016년 이후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부동산 호황이 사실은 중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러 설계된 거였다는 주장입니다.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집값이 막 오르면 사람들이 나 부자 됐네? 하면서 돈을 더 많이 쓸 거다. 뭐 이런 거죠. 이걸로 내수 시장을 확 키우려는 그런 계산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이 거창한 비전이랑 실제 경제 데이터랑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른바 자산 효과라는 게 사실상 없었어요. 경제 전체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그대로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부동산에 돈 쓰느라 다른 데 쓸 돈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전체적인 내수 부양 효과는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또 다른 축은 토지를 팔아서 산업을 업그레이드할 자금을 마련한다는 거였는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토지 재정이라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방정부가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나중에 땅 팔아서 갚으면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이 그래프가 핵심을 딱 보여주죠. 토지 팔아서 번 돈은 30조 위안인데 지방정부가 진 빚은 45조 위안을 훌쩍 넘어요. 결국 이 모든 성장은 이익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쌓아 올린 성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대 계획 이론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렇게 힘든 부동산 침체도 사실은 일부러 만든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가 일부러 부동산 거품을 터뜨려서 도시들을 아주 효율적인 전문 클러스터로 재편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 도시는 금융, 중간 도시는 첨단 제조업, 외곽 도시는 전통 제조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모든 게 수도권에 몰리는 것도 피하고 또 미국처럼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도 피하겠다. 뭐 이런 거죠. 중국만의 독특한 제3의 길을 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반박을 들어봐야겠죠.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아주 근본적이에요. 과연 이 거창한 계획이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반박하는 쪽에서는 이 이론의 가정이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싸다고 사람들이 무작정 그 도시로 이사 갈까요? 아니죠. 일자리가 있고 경제가 활발해야 가잖아요. 또 집값이 내린다고 회사 월급이 바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지방정부의 핵심 수입원인 토지 판매 수익이 뚝 끊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를 발전시킬 돈도 없고 공공서비스 수준도 떨어지겠죠. 자원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갈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속철도 같은 인프라가 생기면 지방이 발전할 것 같지만 현실은 오히려 대도시가 주변의 인재와 자원을 싹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 안후이성 데이터를 보세요. 성 전체 인구는 2만 명 늘었는데 성도인 허페이시 인구는 무려 22만 명 가까이 늘었죠. 그럼 나머지 지역은요? 오히려 20만 명 가까이 인구가 줄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 우리는 같은 현상을 두고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된 셈입니다. 한쪽에서는 모든 것이 계획된 통제하에 있는 거대한 전략이라고 말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이건 그냥 통제 불능의 부채와 비효율이 낳은 의도치 않은 결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어느 쪽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오늘 살펴본 양쪽의 주장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경제 현상 중 하나인 중국의 미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